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오는 바로정보TV입니다. 며칠 전부터 본격적으로 날씨가 많이 추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안 그래도 치솟은 물가에 한숨이 나오곤 하는데 겨울철 난방비를 생각하면 마음까지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못해도 12월부터 이 3월까지는 난방비로 인해서 생활비가 부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보일러 사용법만 잘 알고 사용하셔도 다른 집보다 많게는 1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난방비 절약에 관련된 정보들이 이미 많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잘 소개가 되지 않은 소소한 팁까지 해서 겨울철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보일러를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놓치기 쉬운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살펴볼 테니까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이번 겨울은 단순히 추위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슬기롭게 대처해서 효율적으로 따뜻하게 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첫 번째 내용은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실 보일러 사용 방법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여름에 에어컨을 껐다 켰다를 자주 하면 실외기가 많이 가동이 돼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난방도 가스비 아낀다고 안 틀다가 온도를 올리게 되면 보일러 작동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스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게 가스비를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보일러가 종류도 많고 방식도 다양한 데다 여러분들의 집안 환경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보일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일러의 온도 조절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난방, 실온, 예약, 온수 등의 메뉴가 있는데요. 제조 회사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모드를 보시면 난방과 온돌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방 안의 공기를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바닥 온도를 기준으로 할 건지를 정하는 겁니다. 모든 온도 조절기에는 온도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우리 집이 위풍이 없는 편이고 온도 조절기가 있는 곳이 집안의 안쪽이라서 외부의 찬 공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난방 모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집안의 온도가 몇 도인지 확인하시고 상황에 맞게 온도를 1도에서 3도 사이에서 조금씩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오래된 주택이나 위풍이 있는 집이거나 온도 조절기 주변에 바람이 들어오는 곳이라면 온도 조절기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온돌 모드로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난방 모드로 해서 온도를 설정하시면 그 온도에 맞추기 위해 보일러가 계속 가동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위풍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쉽게 데워지기 어려운 데다가 온도 조절기 센서가 찬 공기의 영향 때문에 온도가 낮다고 인식해서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 난방비 폭탄을 맞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온돌 기능을 사용해서 바닥과 공기가 어느 정도 따뜻해지면 예약 기능을 활용해서 2-3시간 또는 3-4시간에 한 번씩 가동을 시켜서 난방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방 안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난방비 아깝다고 방 안 온도가 뚝 떨어질 때까지 참으셨다가 보일러를 돌리시면 가스비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잘못 사용하고 계시는 외출 모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시간 외출 시에는 거의 대부분 외출 모드로 놓고 나가시는데요. 외출 모드는 실내 온도가 8도에서 10도 이하일 때 가동이 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사실 보통의 겨울 날씨에서 실내 온도가 8도로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외출 모드로 놓으면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출 모드는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해외여행 등 장기적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엔 외출 모드로 놓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출근하시는 경우 또는 2, 3일 정도 집을 비우는 경우는 외출 모드로 설정하시면 집에 돌아오셨을 때 매우 추운 건 물론이고 온도를 높이기 위해 보일러를 오랫동안 가동하셔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가스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엔 평소보다 2, 3도 정도만 낮은 온도로 설정하신 후 예약 기능을 활용해서 3, 4시간 정도에 한 번씩 가동하도록 설정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만약 외출 모드로 설정하신 후 오래 집을 비웠다가 오시게 되면 매우 춥기 때문에 빨리 집을 데우려고 보일러를 계속 돌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난방수가 충분히 데워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설정 온도에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보일러가 가동이 됩니다. 어차피 방바닥이 데워져서 방 안 온도가 따뜻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따뜻해진 난방수로 인해서 방이 훈훈해지길 기다리셔야 합니다. 즉, 계속 돌리기보다는 차라리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예약 모드를 활용하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난방수가 계속 따뜻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보일러를 계속 켜지 않아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고 결국 보일러 가동 시간을 줄이게 되기 때문에 가스비를 아낄 수 있는 거니까 이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난방에 대한 보일러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온수 부분인데요. 조절기에 보시면 온수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온수의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시면 이 또한 가스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머리를 감거나 샤워할 때 사실 너무 뜨거운 물로는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찬물과 섞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온수의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할 필요가 없는 건데요. 높이 설정된 온수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보일러가 강하게 돌아가게 되고 결국 가스비를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온수 온도는 물론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40에서 42도 정도면 된다고 하니까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조절기라면 그렇게 맞추시고 혹시 저, 중, 고로 설정할 수 있는 조절기를 사용 중이시라면 중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면대 수전을 온수 쪽으로 놓기만 해도 가스비가 많이 나온다는 말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온수는 물을 사용하는 동안만 가동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방향을 온수 쪽으로 놓는다고 해서 보일러가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온수 쪽으로 놓고 손을 닦는다고 가정해보면 손을 닦는 동안은 물을 데우기 위해 보일러가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아주 틀린 말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작 따뜻한 물이 나오기 전에 손은 다 씻게 되기 때문에 굳이 온수 쪽으로 놓고 사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찬물 쪽으로 놓은 상태에서 손을 잠깐씩 닦으시는 게 불필요한 가스비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일러 사용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아참! 노후된 보일러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도 다들 아실 텐데요. 요즘은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조건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워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뽁뽁인데요. 뽁뽁이만 붙여도 실내 온도가 2, 3도 정도 올라간다고 하니 미풍이 있거나 노후된 집의 경우 창문에 붙이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겨울 내내 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인테리어까지 생각해서 다양한 디자인의 예쁜 무늬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뽁뽁이를 붙이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뽁뽁이를 잘 보시면 안쪽 면은 바깥면에 비해 더 얇고 부드러워서 창문에 잘 부착되지만 바깥면은 두껍고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문에 부착하면 잘 고정이 되지 않고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안쪽 면이 창문에 닿도록 붙이시면 되고요. 분무기로 물을 뿌리실 텐데 이때 주방세제를 한 방울 섞어서 뿌리시면
더 접착이 잘 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창문 사이즈보다 크게 재단해서 붙일 경우 잘 떨어지게 된다고 하니까 사이즈에 맞춰서 잘 접착되도록 붙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외의 난방비 절약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뽁뽁이도 중요하지만 창문의 전체적인 바람을 막아줄 커튼도 큰 역할을 합니다. 낮에 햇빛이 들 때는 커튼을 열어서 집안에 따뜻한 온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해가 지고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커튼을 쳐서 찬 공기가 차단되도록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샤시가 오래된 집들은 문틀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촛불을 이용해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문풍지로 바람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용 온열 기구나 라디에이터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맨바닥보다는 카페트나 러그를 깔아두면 바닥에 열이 손실되는 걸 막아주면서 온기까지 느끼게 해주니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옷을 입으시고 양말도 꼭 신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적절한 습도는 방 안의 온도를 빨리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가습기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오늘은 가스비를 절약하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내용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활용하셔서 감기 몸살 걸리지 않는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내용 공유하셔서 주변 분들도 정보 얻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